말레이시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아름다운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또 두 개의 다른 영역을 병합해서 이제 생성된 나라인데 하나는 말레이 반도, 말레이 반도를 서말레이시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나라고요.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행정 중심지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푸트라자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주 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령이었다가 1965년 8월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이고 또 이 나라의 여행 패키지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하네요.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매혹적인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여러 다양한 그 어트랙션 뭐라 그러죠? 관광지로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휴가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봤을 때 네. 가볼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2교시 때 나오긴 하겠지만 네. 저는 그 한국에서 지었다는 그 일본 건설회사와 합작해서 지었다는 네. 거기 건물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근함에 있어서 네. 저도 몰랐는데 네. 말레이시아 역사가 네. 한국하고 너무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땅 따먹기가 시행된 그렇죠. 곳이었죠. 그 역사에 큰 대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한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고요. 우리가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말레이시아는 아주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았고요. 또 일찍부터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경로로 무역상들이 향신료와 비단 거래를 위해서 이 말레이 반도를 이용했고요. 나중에는 중국, 인도 이쪽에서도 많이 이주를 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왕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이 번역본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네. 이제 뭐 오락거리 이런 것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스쿠버 다이빙도 있고 거리 탐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를 꼭 한번 네.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말레이시아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된 원 안에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옆에는 싱가포르가 있고 네.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 태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많이 있죠.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 보면은 해상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이 지금 서말레이시아, 네. 그다음에 동말레이시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서쪽과 동쪽. 그렇죠. 그쵸? 지금 네. 서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에서도 나오게 되겠지만 네. 이 동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시면은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 접경을 하고 있죠. 있군요. 그다음에 브루나이 왕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올라가 보시면은 필리핀하고 있어서 여기가 네. 영토 분쟁이 굉장히 치열했겠구나. 그렇겠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교시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저희가 일본 하면은, 네. 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라 그러면 아주 이를 간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지 이런 걸 갖다가 문화적인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역사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하나를 살펴보시면 네. 이제 서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수도가 있다 보니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려고 하니 네. 저희가 이제 소요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아, 네. 직항 노선 기준으로 네. 6시간 3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네. 먼 거죠. 네, 그러네요. 6시간 35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자고 일어나도 충분히 놓치지 않을 시간이 그렇게 긴데, 네. 근데 여기가 왜 그러면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네.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이 그래서- 시차가 GMT보다 8시간이 빠르고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1시간 느리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이라고 하면은 네. 말레이시아는 밤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아. 한국하고 업무 진행이 그렇겠네요.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무리가 없겠네요. 무리가 없죠. 여행에. 네.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보시면 외무부 발표 자료들 보면은 네. 교민 현황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내 한국인들이 불과 14,000명이 채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인적 교류 현황을 보시면 네. 무려 67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 말레이시아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네요. 심지어 코로나가 있는 2020년에조차도 거의 12만 명까지 갔으니까 아,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때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국경을 전부 이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명까지 갔다는 거는 네.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인도가 지금 떡하니 버팅기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딱 붙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동쪽에는 중국하고 일본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그 사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서쪽에는 인도도 있지만 좀 더 왼쪽으로 가보시면 중동도 있고요. 네. 좀 더 넓게 가면은 유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보시면은 이 해상로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네. 서쪽, 중동, 유럽, 북쪽과 동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이 스타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힌두교와 불교를 전파한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를 받아들여서 스리비 자야라는 제국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야라는 말이 붙은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자야라는 게 네.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스리비자야. 네, 이 스리비 자야가 여기가 제국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불교하고 힌두교가 지배했던 시절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 반도, 보르네오 등 현재 말레이시아 영토의 대부분을 다 접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야라는 거는 약간 우리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 가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14세기까지 딱 끄는 이유가 뭐냐면 14세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다른 문화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교수님? 이슬람은 굉장히 중동에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교는 그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향신료라든지 네. 뭐 비단이라든지 이런 네. 무역을 위해서 네.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슬람 국가가 아마 그 말레이 반도 쪽으로 그 무역항이 그렇죠. 발달을 하면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불교하고 힌두교 시대 때는 이 영토 확장에 중점을 뒀다면은 네. 이 이슬람의 시기에는 네. 영적 세계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향신료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종교라든지 이런 네. 거에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게 아직까지도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면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불행히도 네. 이슬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1511년이라는 역사적인 숫자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이 이슬람이 한참 득세하던 시점인 15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포르투갈인이 떡하니 와가지고 말라카 술탄국을 굴복을 시켜버립니다. 아, 네, 네, 네. 맞아요. 이 시기에 또 포르투갈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죠. 답이 나왔죠. 네. 네, 답이 나왔죠. 이때는 스페인하고 이 포르투갈이 이 배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얘네도 오래 못 가요. 아, 와. 네. 네덜란드가 갑자기 동인도 회사를 내세워가지고 포르투갈도 몰아내는 비운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말고 인도네시아 지역인 동인도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네. 근데 얘네도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대영 제국이 그렇죠. 지금의 코타 키나발루라는 지역하고 쿠칭하고 폴라오 피낭이라는 지역에 지배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서말레이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말레이시아하고 서말레이시아가 이제 다투는 형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말레이시아는 네덜란드, 네, 그 다음에 서말레이시아는 영국이 그렇죠. 이제 서로 식민지로 남의 땅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1824년에 네. 조약을 맺게 되는데 네. 무려 1511년이니까 300년이 넘는 오. 시기 동안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저- 나라 땅에서 이게 근데 웬일이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도 지금까지도 지금 분이 안 삭히고 하는데 그렇죠.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300년 동안 얘네들이 엄청나게 이 다툼을 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희생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서 말레이시아는 영국령으로, 네. 동인도는 네덜란드령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합의를 하다 보니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이제 붙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 전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틈새는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노동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말레이 주민들, 그 다음에 또 이 보르네오 섬에도 있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다양한 민족 그렇죠. 구성이 시작됐고 그렇죠. 문화적 다양성이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도 오래 못 가요. 제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리 오너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령이던 말레이시아를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접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땅은 영국령으로 이제 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 동인도 지역인 보르네오 지역에서는 네. 민족주의가 개봉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야. 반발을 했군요. 반발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시발점이 어디에 시작하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사람들 보고 야 니네는 굴복했잖아. 우리는 민족주의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밀고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때 마침 또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죠. 1945년, 그렇죠. 네, 1945년 패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서말레이시아는 영국령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 동인도 지역, 즉 보르네오 지역에서는 네덜란드가 영국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구 맘대로. 그래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1957년에 또 다른 네. 역사적인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네덜란드령의 보르네오 지역에서 네. 민족주의 세력하고 원주민들이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식민지 지역을 지위를 회복하려는 네덜란드 사이에서 대립 국면이 생기면서 네.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네.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굉장히 지금 박 터진 역사가 생기고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교수님?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대치를 한 상황이죠. 네.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 섬과 말레이 연방을 포괄해서 독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인도네시아는 우리 다 너네도 어차피 우리 땅이었었잖아. 우리랑 한민족이었었잖아. 영국하고 반대해가지고 우리랑 크게 한번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세워보자. 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인 서말레이시아는
영국이 식민지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영국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되는 얘기거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인도네시아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63년과 66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와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평생의 그 서로의 앙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아직까지도 민족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뭐 동남아시아 계열의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거 게임 하면은 네.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죠. 네, 축구 네.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제 봉합이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갈등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69년에 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네. 일이 생기느냐? 말레이계 분들하고 중국계 분들하고 이번에는 또 내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중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저희가 소개했을 때 이제 식민지를 갖다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층으로 봤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 말레이는 얘네가 원래 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네. 이거 우리 땅이거든 하고 말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부유층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계층이. 네. 그래서 말레이 계층은 빈곤층으로, 네. 그 다음에 원래 이 노동자로 들어왔던 중국계는 부유층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서로 얘네들 사이에서 약간 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무시하는, 조롱을 하는 이런 역사가 네.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네는 일도 안 하고 게으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던 것이 중국계 정당이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말레이 지역을 통과하다가 이제 말레이인들에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인들이 분노하게 되죠. 네. 왜냐? 얘네들 입장에서는 니네 우리 땅에 와서 지금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열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 2명을 살해하면서 폭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생기게 되고 이때 발생한 사상자만이면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만 184명이 된다고 해요. 세상에. 얼핏 통계를 보니까 이 수천 명 단계로 이 사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엄청나죠. 사태, 전쟁의